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네? 오케이. 오늘. 자, 그러면 소득세 과세 대상은 뭐예요? 소득. 어떤 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죠? 그러면 소득세 납세무자는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은 양도소득. 거기 74페이지 뭐 출제 경향 보다시피 양도소득세 6문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4페이지인데 맨 끝장이 얼마예요? 108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108페이지 34쪽이 34쪽. 예? 그래서 34페이지에서 6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지금 공부하는 건 뭐냐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데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제가 이제 전화를 많이 받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전화 통화를 이제 많이 하는데, 지금도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 왔는데, 전화 통화하다 보면 지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끊을 수도 없고, 진짜.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양도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다? 양도할 때 낸 세금이래요. 자동차 팔면 양도세 냅니까? 자동차 파는데 양도세를 내요? 네? 안 내죠? 네. 주식 팔면 양도세 내나요? 안 해봐서 모르죠? 그래서 그러면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산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팔아야지 양도세를 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근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라 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성이 없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부동산의 판매가 업으로 한 사람은 이건 양도세가 아니라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인 거 아셨죠? 자, 그렇다면 양도세 과세 대상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무엇과 뭐가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있죠. 그 다음에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것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거든요.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여러분들 페이지 요약집 75페이지인데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을 묶으셔가지고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을 묶으셔가지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는 권리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주시면 돼요.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75페이지 하고 있어요. 75페이지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어요?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자, 용익물권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지전이라고 해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인데 다시 한번 구분해 보시면 이런 용익물권을 설정 또는 대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뭐라고 그랬죠? 설정 또는 대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소득은? 전세권 설정 대여 소득은? 임대업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입에서 지상권, 지역권의 설정 대여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방금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용익 물건이 양도가 된다고 했을 때 양도 대상이 되는 것은 전세권과 지상권만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지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죠. 자, 전세권, 지상권은 부동산과 별개로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세권, 지상권은 부동산과 별개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하지만 지역권은 그 성격이 토지와 별개의 권리로 양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양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세권이 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전세권 이전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자, 그 포착이 쉽지도 않고 맞죠? 포착이 됐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전세권을 양도했을 때 소득이 발생될 여지가 없죠. 맞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전세권, 지상권이 양도세 대상이다라고 하는 시험 문제로서만 공부를 하는 것뿐이지 현실적으로 전세권, 지상권이 양도되어 신고되는 사례는 없다라고 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부를 위한 시험 공부를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과세되는 사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자, 이런 부동산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과세 제외가 돼요. 원칙적으로 과세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게 채권이 물권화 된다고 하거든요. 채권이 물권화 되는 건데 결국 뭐가 됐을 때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일 때는 이건 뭐의 대상이 된다? 양도세의 대상이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우리 양도세 대상 공부하면서 가장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된 것이 된다? 등기된. 일반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양도세 대상이 되기 위한 부동산 임차권은 뭐가 필요하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다. 자, 그 외에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는 권리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집값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그렇죠? 집값이라는 게 한동안 진짜 올라올 기미가 없다가 또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요 한 1, 2년 사이에 강남 아파트 좋은 데는 한 10억 정도가 올랐대요. 평생 벌어도 우리 10억을 못 먹을 것 같은데 1, 2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10억이 올랐다고 하니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부동산 경기는 분명히 요동을 치죠. 요동을 치는데 공인중개사가 돈 버는 시점이 언제예요? 이때예요? 이때예요?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에요. 요때입니다. 오르락내리락 할 때 이때예요. 아셨죠? 버스 또 옵니다. 버스 또 오니까 뭐 해야 돼요? 빨리 합격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더 여러분들 이게 뭐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약간 자괴감이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했잖아요. 암사동 고덕동 저기 천호동 쪽에 암사동 고덕동 강동구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제가 소득세 신고를 좀 많이 했는데 야, 신고된 금액만 1억 5천이에요. 신고된 금액만 1억 5천인데 문제는 뭐냐면 실장님이 그만큼 더 벌어봤대. 중개사 실장님이, 중개사 사무실 실장님이 그만큼 더 많이 벌어봤다. 대단하죠, 이게. 그래서 자, 그러니까는 신고된 금액만이 그만이니까 신고되지 않은 금액은 얼마가 됐겠습니까? 이게 본인도 또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합격은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빨리 하고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저도 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갑자기 이렇게. 응? 이게. 자, 왜 이걸 얘기했냐면 이번에 이제 투기 억제한다면서 현장 조사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조사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예? 다운계약서죠. 다운계약서하고 또 분양권 전매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통장들, 통장 거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청약 통장 같은 거 거래됐나 안 됐나 이런 것들도 다 조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면 거기 페이지 75페이지 보시면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렇게 되고 거기 보니까 마지막 줄에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이런 것들 다 포함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자 이번에 이렇게 실제 조사 나가면서 청약통장 거래가 걸렸어. 이런 청약통장은 원래는 불법 거래잖아요. 불법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청약통장 거래가 되었을 때 피가 어느 정도 있었겠죠. 청약통장 소유자한테 어느 정도 피가 줬겠죠. 그럼 이런 것들 세금 과세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그러니까 안 걸리니까 없었는데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걸렸으면 세금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예? 불법 소득인데 과세할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뇌물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였지 않습니까? 뭐 뇌물이 만일 결정이 된다면 또 하나 가십거리가 뭐냐면 그 뇌물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할 수 있나요? 아, 뇌물 받았으니까 소득 얻은 거 아니야? 과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세법에서의 소득은 불법 유무를 따지지 않고요. 그것이 열거된 소득이라면 과세가 되는 거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 뇌물은 또 추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징이 된 것만큼은 다시 소득에서 빠지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뇌물죄가 성립이 되면 뇌물을 토해내되지만 토해내지 못하는 뇌물이라고 한다면 소득세 또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어찌됐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다시 뭐 할 수 있는 권리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기타 자산이에요. 자, 기타 자산에 뭐가 있냐면 보시니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권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권리금이죠. 이런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만약에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한다면, 영업권 단독으로 양도가 된다면 이때는 기타 소득으로서 무슨 소득이에요? 종합소득이에요. 하지만 이게 무엇과 함께 양도가 된다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면 이때는 무슨 소득이라고요? 양도소득이다. 그러면 여기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언제 있어? 토지와 함께 양도한 영업권? 이런 경우가 언제 있냐면 우리가 바로 뒤에 배울 건데 여러분들 수용이 되면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수용이 되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수용은 사실상의 소유권 이전이 있고 돈을 받잖아요. 근데 그 수용을 당할 때 수용 보상 내역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보상 내역이 있어요. 하나는 토지 보상, 또 하나는 건물 보상, 또 하나는
영업권 보상이 나와요. 아셨죠? 그런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수용이 개시가 되면 수용 등이 이루어지면 이런 영업권 보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셨죠? 그런데 납세자 입장에서 수용이라고 하나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뭐가 된다? 영업권은 종합소득세 납세물 져야 되고 토지 등은 양도세 납세물을 이원화된 납세물 지기에는 너무 납세 협력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일 때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각각의 이원화된 납세물 지지 말고 한 번에 양도소득세 납세물을 일원화된 납세물 부담해라 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 자, 우리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오는 거 1번 임차권일 땐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권일 때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 된다.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용 고정자산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 여기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 있죠.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76페이지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 특정 법인 주식의 양도,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의 양도 이렇게 돼 있는데 3번과 4번 묶어주셔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분들 괄호 4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주식이 있죠. 여러분들 주식은 크게 상장 법인의 주식이 있고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 있죠. 상장과 비상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다시 대주주와 수액주주로 나눠지는데요. 대주주일 때는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물구하고 무조건 과세입니다. 비상장법인이라면 대주주, 수액주주 관계없이 과세가 돼요. 결국 상장법인에 누가 양도하는 것만큼은 수액주주가 양도하는 것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뭐가 된다? 제외가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세율은 얼마였지? 부동산과 부동산 등에 관한 세율은 양도세 세율은 원칙적으로 6에서 40%였다지 않습니까? 6에서 40%죠. 하지만 여러분들 주식은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관계없이 중소기업이면 10%, 비중소기업이면 20% 세금을 때리거든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세금적인 관점이 세테크적인 관점이 있어서 본다면 부동산이 유리합니까? 주식이 유리합니까? 주식이 훨씬 유리하죠. 왜냐면 주식은 취득해도 취득세 안 내고 보유해도 재산세 안 내고 처분해도 양도세 안 내죠. 또 양도세를 혹시 낸다고 하더라도 세율은 몇 프로밖에 안 돼요? 10%, 20%. 양도세 6에서 40%에 비하면 주식의 양도세 세율은 정말 작은 부분이라고요.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너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한다면 자, 세 번째 포인트인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은 지금 보니까 주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뭘로 구분하고 있다?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세율을 몇 프로로 함으로써 6에서 40% 함으로써 즉 주식을 통해서 양도세를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이 많은 법인의 주식은 일반 주식으로 보지 않고 무슨 자산으로 본다? 기타 자산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식을 통한 양도세 누락하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 외에 양도세 과세 대상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파생 상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크게 한번 볼게요. 자, 크게 한번 외워보죠. 양도세 과세 대상 크게 뭐가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 상품.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다시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다. 기타 자산의 종류 뭐가 있죠? 사업용 보존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이 있다라는 거. 특히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은 주식으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기타 자산으로 구분되는데 그 차이는 뭐가 있다? 세율의 차이다. 주식은 10% 또는 20%의 세율인데 비해서 기타 자산이 구분이 되면 6에서 40%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부동산 등에 대한 세율은 6에서 40%인데 예외적으로 뭐일 때는 미등기일 때는 몇 프로? 미등기일 때는 70%. 1년 미만일 때는 50%. 2년 미만일 때는 40% 세율을 적용받게 돼요. 그래서 양도세 대상을 구분별로 구분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씩 외우면 안 되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이런 양도세 대상 자산의 구분에 따라서 뭐가 틀려진다? 세율이 달라진다는 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자, 포인트 3가지.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고? 등기.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되는 거고,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은 기타 자산으로 본다는 거. 오케이?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출 지문 및 예상 문제, 예상 지문, 그것도 다시 한번 꼭 한번 같이 꼭 풀어보셔야 돼요. 77페이지 양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체력이 딸린다라고 하는 거 느끼십니까? 체력이 딸리면 어떤 효과, 어떤 문제가 있죠? 공부하면서 쓰러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아주 핏기가 보니까 아주 왕성하셔가지고. 그래서 체력이 딸린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체력이 딸리냐면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는데 내가 독서실에 앉아서 20분을 못 앉아 있잖아요. 이거는 체력이 딸려서 그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20분을 못 앉아 있다. 20분 집중을 못 한다. 이건 체력이 딸려서 그런 거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는, 가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앉아 있고 싶어도 정말 몸이 말을 만들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체력 관리도 이제 여름도 다 가는데, 보니까 여러분들은 체력 관리 안 하셔도 되긴 할 것 같긴 하지만, 이게. 그래서 만약에 공부하시다가 그렇게 한 20분 정도 내가 집중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좀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양도입니다. 양도. 저도 뭐 공부를 했었지만 보면은 일주일 중에 반나절은 쉬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쉬어서 문제이긴 한데 반나절 정도는 쉬어야 된다. 하루 쉬면 안 돼요. 하루 쉬면 안 되고 반나절 정도를 쉬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술 먹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반나절 정도 푹 자고 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뭐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다가오는 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슬럼프. 이 슬럼프가 이제 오죠. 공부를 한두 달도 하는 거 아니고 1년을 해야 되는 공부인데 슬럼프가 안 오겠어요? 근데 이제 이 슬럼프가 문제인데 이 슬럼프를 잘 극복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 슬럼프가 잘 극복했는데 그 다음날 또 옵니다, 이게.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슬럼프가 이제 오고 공부하는 게 좀 힘들어질 날이 있을 텐데 슬럼프 극복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요. 자, 양도예요. 자, 양도라고 하는 것인데, 양도는
우리 민법에서 바라보는 양도는 뭐죠? 민법에서 양도는 어떻게 설명하지? 등기를 조건으로 하죠. 등기를 조건으로 하되 무상은 불문합니다. 여러분들 민법에서는 증여도 양도로 보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증여도 양도입니다. 아셨죠? 민법에서는 등기로 족하고 유상, 무상을 뭐한다? 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 세법에서 양도는 사실상 이전이면서 무슨 이전이어야 돼요? 유상 이전. 세법에서는 사실상 이전 앤드 유상 이전이어야 돼요. 자, 사실상 이전이라고 해서 뭘 필요하지 않죠? 등기를 분류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갑이 을에게 뭐 한 후에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것을 병하게 뭐 하게 되면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 갑에서 누구로 이루어져요? 병으로 이루어지죠. 이걸 중간 생략 등기를 하고 이렇게 양도가 된 것을 우리는 미등기 양도라고 하잖아요. 이런 미등기 양도는 세금이 70%를 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세법에서는 등기를 조건하지 않고 사실상 이전, 즉 돈을 주고 사고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70%를 세금을 떼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양도하는 것을 무슨 양도를 한다? 미등기 양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유상 이전인데 선생님 유상이 뭐예요? 예? 대가. 그걸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급부 앤드 반대 급부죠. 그러니까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가 있으면 그걸 유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상 이전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나요? 응? 무상 이전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요? 내지. 무상 이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아니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 것이지. 아셨죠? 여러분들 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소득세는 이전이 아니라 이전 중에서 유상 이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자, 세법에서 양도가 되기 요건은 무슨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 앤드 유상 이전이다. 그렇다면 이때 양도로 보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는 데만 양도란 무슨 이전이라고요? 유상 이전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양도로 보는 경우는 크게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이 있고 법률 규정에 있는 유상 이전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유상 이전을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 법률 규정에 있는 유상 이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은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법률 규정이 한 건 뭐가 있어요? 법률 규정이 한 건 공매, 경매, 수용. 법률 규정 그러면 상속이 떠오를 텐데 법률 규정인데 상속은 왜 없어요? 상속은 무상이전으로서 상속세 대상이 되는 거지 양도세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셨죠? 다시 한번요. 선생님 양도가 되기엔 요건이 뭐가 필요하죠? 양도가 되기엔 요건은 사실상 이전과 유상 이전이 되잖아요. 사실상 이전, 유상 이전. 자, 유상 이전은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이 있고 법률 규정에 있는 유상 이전이 있죠.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은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법률 규정에 의한 유상 이전은 공매, 경매, 수용 등이 있다라는 거. 근데 수용도 당연히 양도인 거 아시죠?
제가 5,000원 주고 샀던 거 8,000원에 수용당하면 3,000원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매나 경매도 분명히 유상에 이전이 되는 것이기에 뭘로 본다? 양도로 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옛날에 취득을 5,000원에 했어요. 근데 여기에 채무나 세금의 체납이 한 1억 2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가 경매가 개시게 됨에 따라서 이게 낙찰이 8천의 낙찰이 있었어요. 자, 이거 사실상 이전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상 이전이죠. 낙찰되면 사실상 이전이 된 거죠? 유상이에요, 아니에요? 유상 이전이죠. 이 사람 양도 차익 있어요, 없어요? 양도 차익? 있지. 그렇지. 옛날에 5천 주고 샀던 거 지금 8천에 팔린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대신에 자기 수중에 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피세 먼저 충당이 됐겠지. 그러니까 남는 돈은 없어도 세금은 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공매나 경매 살다 보면 그런 일 당할 수 있죠? 그렇더라도 정신 차리고 뭐는 해달라? 신고는 해달라는 거죠. 돈은 없어도 뭐는 해야 돼? 신고는 해줘야 돼.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공매나 경매, 수용 등도 법률의 규정이지만 뭐다? 양도로 본다라는 거죠. 오케이? 양도가 되게 하는 요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상 이전과 유상 이전이다. 그럼 유상 이전이라는 건 뭐라고요?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잖아요. 그 반대급부가 금전인 것을 뭐라고 하고? 반대급부가 금전인 것을 매매라 하고 금전 외인 것을 교환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교환 보시면 여러분들 A 토지와 B 건물이 있을 텐데 그러면 A 토지와 B 건물이 되면 이때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세무가 있는 거죠? 둘 다 있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은 유상 이전이에요, 아니에요? 교환은 유상 이전이라고 양도로 보잖아요.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금전 외인 것을 서로 하는 걸 교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환 그러면 누구한테 납세무가 있지?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된다는 게 특징이죠. 맞죠? 이때 취득세 납세는 누구한테 있죠? 취득세도 쌍방 모두가 있죠. 그러면 이때 세율은 얼마죠? 세율은? 아니, 취득세 세율. 에이, 4%지. 바보같이. 유상 이전이면 유상 취득 아니에요. 유상 이전이면 유상 취득이잖아요. 교환에 대한 취득세를 몇 프로다? 4%.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씩 또 먹여줘야 돼. 하나씩 또 먹여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상 양도면 상대방 유상 취득일 거 아니에요. 그럼 세율이 4%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도 1억이고 여기도 1억이면 양도 차익이 있어 없어요? 1억짜리 교환이 되면 양도 차익이 있다 없다? 있다. 있지. 양도 차익이란 취득가액과의 차익이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교환은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뭐가 된다? 이게 동등자산 가치의 교환 시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 양도 차익이 있다 없다? 있다. 동등자산 가치의 교환 시에도 양도 차익이 있다라는 거. 오케이? 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물 출자예요. 여러분들 현물 출자를 하면 개인인 주주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법인한테 주는 거예요. 자본금 대신해서 부동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은 주주한테 뭘 주죠? 주식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이전이 있죠. 개인 주주했던 재산이 법인한테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유상 이전이에요, 아니에요?
유상 이전이죠. 뭘 받아요? 주식을 받으니까. 현물 출자는 양도이다 아니다? 양도인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이런 현물 출자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라면 뭘로 보지만 양도로 보지만 이게 누구에 대한 현물 출자라면 개인 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라면 이건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개인 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자기 거 자기가 쓴단 말이에요.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기 소유를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뭐가 없다? 권리 변동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권리 주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 입에서 여러분들 이 입에서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인데 이 공동사업이라 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대고 저는 돈을 대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은 크게 공유, 합유, 총유가 있을 건데 총유는 지분 인정이 안 되고 공유, 합유는 지분 인정이 되죠. 하지만 합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롭지 않은 데 비해서 공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대부분 판례는 이런 공동사업에 출자된 것을 하나의 합유의 재산으로 본대요. 합유로 본대, 합유. 그럼 어떤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이 출자한 부동산은 소유권 변동, 그러니까 권리 변동,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등기는 이전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임의적으로 그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셨죠? 공동사업에 한번 출자된 재산은 등기가 이전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소유권,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팔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도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지금 우리 양도로 보는 경우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양도로 보는 경우는 법률 행위론 양도가 있고 법률 규정의 양도가 있어요. 법률 행위론 양도 뭐 있어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법률 규정의 양도는 공매, 경매, 수용 등이 있고요. 교환,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되고요. 동등자산 가치의 교환 시에도 양도 차익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 세율이 4%가 되겠네요. 맞죠? 자, 두 번째, 현물 출자인데 현물 출자는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보지만 개인 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보지 않고 이 입에서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는 사실상 이전으로서 양도로 본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조합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본다. 왜요? 저 조합에 출자된 것이 합유잖아요. 합유. 아셨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합유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물 변제. 자, 대물 변제입니다. 이런 대물 변제. 대물 변제를 보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혼의 문제가 있어요. 이혼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죠? 예? 재산권 분할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은 재산권보다는 자기가 자기 거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나 증여로 보지. 재산권 분할의 것은 양도나 뭘로 보지 않는다고요? 증여로 보지 않는 겁니다.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여러분들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대물 변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대물 변제시는 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는 거. 자, 그러면 대물 변제라는 말이 중요한데 갑이 을에게 자 위자료 3,000을 줘야 된대요. 그러면 이 위자료는 갑의 입장에서 보면 뭐죠?
위자료는 갑의 입장에서 본다면 채무죠. 이걸 을의 입장에서 본다면 채권이죠. 근데 이럴 걸 돈으로 주고받으면 아무런 세금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갑이 옛날에 취득을 했던 1,000원의 부동산으로 그 채무에 가름하여서 뭐가 된다? 대물 변제가 된다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럼 이런 대물 변제가 되면 이건 사실상 이전이에요? 아니에요? 이전이 있어 없어요? 갑에서 을로 명의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거 유상이에요? 아니에요? 왜 유상이전이죠? 즉 급부가 있으면 거기엔 반대급부가 있어야 유상이잖아요. 그 반대급부가 금전이에요? 아니죠. 금전 외예요? 아니죠. 예? 그러면 왜 유상이전이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의 감소다? 채무의 감소예요. 그래서 대물 변제가 유상이전인 것은 무엇의 감소가 있기 때문이다? 채무의 감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응? 이렇게 채무의 감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유상이라고 하는 것을 넓게 본다면 내가 뭘 해주고 돈이나 돈 이외의 것을 받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채무가 탕감이 된다면 내 채무가 줄어든다면 그것도 하나의 무슨 이전이다? 유상 이전이다. 대물 변제가 왜 유상 이전이냐고 묻거든 무엇의 감소다? 채무의 감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가시면 대물 변제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자, 입에서 부담보 증여입니다. 입에서 부담보 증여. 자, 부담보 증여를 보시면 갑이 을한테 부담보 증여를 하는데 시가 5억이고 채무 3억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부담보 증여가 된다면 이때 순수 증여분은 얼마예요? 2억이죠. 2억에 대해서 무슨 세? 증여세 누가 내는 거예요? 받는 사람, 을이 내는 거지. 받아봤어야지. 야, 알겠죠? 이 입에서 뭐 왔다는 것은 채무 감소분 얼마예요? 3억. 그럼들 갑이 자기의 부동산을 이전해 주면서 자기 채무가 줄어든 것만큼은 이건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다라는 거죠. 왜 부담보 증여가 양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담보 증여는 양도로 본다.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갑이 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때 여러분들 참 을의 취득가액은 얼마죠? 예? 5억이죠? 이거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채무 인수액을 뭐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취득가액은 채무 인수액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때 을의 세율은 얼마죠? 5억을 취득했는데 세율은 2억에 대해서는 3.5가 되는 거고 얼마에 대해서는 3억에 대해서는 4%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왜? 유상 취득이니까. 취득세를 기억나시죠? 취득세를 아직도 안 내고 있으면 안 돼요. 취득세를 무조건 내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좀 더 나가서 여러분들 생각해 본데 쌍무하고 편무하고 아시죠? 그럼 부담보 증여는 편무예요? 쌍무예요? 증여는 편무예요? 쌍무예요? 증여는 편무죠. 그럼 부담보 증여는요? 쌍무예요? 그래서 이게 민법에서 틀린데 민법에서는 부담보 증여는 편무라고 봅니다. 아셨죠? 민법에서는 편무야, 무조건. 하지만 우리 세법으로 본다면 일부 편무, 일부 쌍무 이렇게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응? 오케이? 예. 그래서 양도의 정의, 여러분들 양도가 되기 위한 요건 다시 한번요. 양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뭐라고요? 사실상 이전과 유상 이전이다. 그럼 유상 이전으로 보는 경우는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이 있고 법률 규정의 유상 이전이 있다.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 뭐 있어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법률 규정의 유상 이전은 공매, 경매, 시용 등이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보시면 되겠고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 78페이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여기서부터